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거기 지방재정부터 할 차례죠. 지방재정. 그래서 지방재정과 주민 이 부분 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만요, 마이크가 켜져. 자, 켜야 되나? 일단 켜놓고 시작해보죠, 뭐. 다음 지방재정과 주민에서, 자, 지방재정은 크게 두세 가지 것만 알고 외우면 되는데, 지방의 재정은, 미안합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미리 페이지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페이지부터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쌤, 우리가 예산 다 배워서, 거기 있는 지방재정 개념과 기능에서, 기능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도 되고. 자, 거기 이제 지방재정의 특성. 자, 무슨 말인지는 거의 알 거예요. 그렇죠? 개정 주체가 어느 정도는 복수적이다. 그래, 지방재정이 어때요? 우리나라도 17개 시도가 있죠. 광역시도가. 그래서 거기 보면 재정 주체가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불균형이 있다. 지방 재정 구조 복잡하다. 재정 운영이 제약이다. 그다음 자주성이 있다. 응익성. 이 말만은 좀 어렵죠. 응능성은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능력에 의해서 걷는단 말이에요. 조세 부담 능력이 중요하고 기준에 응익성은 뭐냐면 이때 이게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걷는다는 말이에요.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걷는다. 응익성. 그다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갖는다. 응능성. 그쵸? 이건 나중에 직접세, 간접세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응능성은 주로 직접세 같은 경우에 쓰이는 거고, 응익성은 간접세 같은 경우에 쓰여요. 그쵸? 100% 일치하진 않지만. 자, 쌤, 이거 영어들만 조금 일단 봅시다. 직접세는 어떤 걸 말해? 직접세는 자기가 직접 세금 번 사람이 내는 거예요. 자, 우리 쌤 종합소득세 내봤어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번 만큼 벌었으니까 그 세금을 내죠. 근데 우리가 라면을 먹었어. 근데 라면에도 세금이 있어요. 라면에 세금 먹은 건 내가 라면을 먹었으니까 낸 거죠. 그러면 직접세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인 거 알죠?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율이 많죠. 많이 내죠. 근데 라면은 부자들이 더 비싸게 라면 삽니까? 똑같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하죠. 그래서 간접세는 부의 불균형을 뭐 하는 거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없고, 직접세는 부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줄여주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 쌤 상속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속세가 붙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거의 재산이 없어. 그럼 상속세부터 안 붙어. 거의 안 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세고, 간접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담배라든가 이건 산 사람이 내는 거잖아.
부자라고 그래서 부자가 담배 살 때 부자세요? 더 많이 내세요? 그런 거 없죠. 이런 것들을 간접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이걸 나눠요. 간접세하고 직접세라고 이렇게 나눠. 그렇지만 주로 지방 쪽에서는, 지방에서는 주로 어떤 입장에서 많이 내니까, 물론 이런 성격도 같지만 이런 성격이 더 많기 때문에 크게 구분의 의미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재정의 구조와 구성, 거기 보면, 자, 275페이지, 거기 보면 지방 정부 재정에는 일반 재정하고 교육 재정이 있는데, 이 교육 재정은 별도로 그냥 놔두시고, 일반 재정에서는 예산으로서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이건 뭐 이 재정은 우리가 국가 재정하고 똑같죠? 단위만 지방이라는 점. 자, 선생님, 외울 건 거기 있는 거 277페이지. 277페이지만 좀 외우면 좋겠어요. 277페이지. 거기 보면 지방에 들어온 돈을 한번 봐봐요. 지방에 들어온 돈만. 원래 국세는 어디로 가요? 중앙정부로 가죠. 자, 지방세는 당연히, 쉽게 말해서 지방에 돈 들어오는 것은 지방에서 내가 내 책임으로 주민들에게 세금 부과하는 걸 거기 지방세라고 돼 있죠. 지방세. 그 다음, 자, 지방에서 만약에 어떤 거 있다. 건물을 빌려준다든가 땅을 임대해준다든가 그래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지방세외 수입이라 그래요. 지방세로 부과한 거 말고 그 위에 수입이죠. 그래서 지방세 세외 수입이라고 그래요. 지방세 수입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자체 수입이 되겠죠. 근데 국가에서 온 거 봐봐요. 국가에서 온 건 지방 교부세하고 국고 보조금이란 게 오죠. 자, 봐봐요. 지방 교부세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지금 이 인천하고 서울하고 어떤 지역이 더 부자 지역일까? 서울도 강남 쪽하고 강북 쪽하고. 당연히 강남 쪽이 더 발달하게, 더 부자가 되죠. 담세 능력이 높으니까 종소세 같은 거 거두면 여기는 엄청나게 거치겠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좀 시정하려고 하는 게 교부세. 그러니까 교부세 하면 불평등의 해소야. 지역 간 불평등 해소고, 보조금은 우리 이거 그 전에 지난주에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방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기관 유임사무, 단체 유임사무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돼?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데 맡겼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는 기관 유임은 100% 부담하고 단체 유임은 어느 정도까지는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주는 게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총수입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총수입은 자, 총수입이니까 지방세 플러스 지방세외 수입, 그쵸? 플러스 어떤 게 있겠어? 자, 물론 조금 잘 자라는 도 있죠. 큰 것만 이야기하면, 자, 방금 지방 교부세 플러스 지방 보조금. 그러면 우리가 자주 재원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준 재원 말고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이야기하면 위에는 뭐가 되겠어? 지방세하고 지방 세외 수입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재정 자립도가 되겠죠. 얼마나 재정이 자립도가 돼 있느냐. 그렇죠? 재정 자립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만, 아주 중요한 이런 것만 몇 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 자, 그래서,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이 정도로만 좀 보고, 한 장 넘기면, 자, 278페이지, 거기 재정회계에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좀 거기 보니까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 있죠? 자주재원 지방세, 세외 수입,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쵸? 그 다음 뭐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건 특별이니까 조금 제외해 놓고, 그 다음 지방재정 자립도는 이제 뭔지 알겠죠? 이 총재원 중에서 어떤 거? 자주재원. 그쵸?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런데 제일 이제 애매한 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네. 이번에 레고랜드 사건 알죠? 강원도에 레고랜드 사건. 강원도에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국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잖아. 그쵸? 잘 몰라? 이번 도지사가 누구죠? 강원도지사. 그 사람이 레고랜드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도가 보증해서 우리가 갚을 거니까 니네가 우리가 발행한 채권 가지고 갚을 거니까 레고랜드에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했는데 못 하겠다고. 이 시장이 도지사가 바꾸니까 난 못해. 앞에 도지사 책임이야. 이래버려서 못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이제 원래 지방 채권이 가장 안정적이죠. 지방 채권 불안정하면 그건 망했다는 거잖아.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지방 채권 국가같이 안정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이제 지방채나 우리가 국가가 발행하는 건 국채라 그러고 지방에서 발행하는 건 지방채죠. 그러면 이 지방채는 어디에 속하느냐? 자주재원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거기 봐봐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재정자립도는 뭘 뺐어요 거기? 지방채를 뺐죠.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지방채를 어디에 넣고 있어? 자주재원에 넣고 있죠.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정자립도를 계산해서 지방채를 제외했기 때문에 제외해버렸으니까 뭐가 될 수 있었어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제3재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어떤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도 아니고 의존재원도 아닌 제3재원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부분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 자주재원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 나중에 나오겠지만, 학문적으로는 지방채를 이런 재정자립도 지수는 어떤 거냐면, 거기 세입중심 개념으로 돼 있어서 뭘 표현할 수 없다? 그렇죠. 거기 있는 세입중심이니까, 세출의 질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비율 지표이므로 총 재정 규모나 이건 비율로만 나오니까 총 재정 규모가 어떤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강원도가 만약에 30이다. 그 다음 인천이 30이다. 그래도 재정 규모는 인천이 훨씬 더 크죠. 자립도가 잠시 갔다 하더라도. 근데 자립도 같은 것으로는 뭘 알 수가 없어. 얼마나 재정 규모가 큰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표를 조금 보시면 오늘 하나 드린 거 보시면
거기 2페이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자, 거기 문제점으로도 쭉 써져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써져 있죠. 오늘 나눠도 2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3페이지 뭐가 나왔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평가 지표 이게 있죠. 그럴 때 재정력 이건 그 지방자치단체 전체 규모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기준재정 수혜액, 기준재정 수입액 있고 재정력 지수, 재정 자립도, 그 다음 재정자 주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때 쓰이는지 조금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OX 문제 풀면서 이거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한 장만 더 넘기면, 그 다음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아까 방금, 그 다음 쌤 280페이지 한 번만 보시고, 자, 아까 여러 가지 지수들 조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 진단제도에서, 지방재정 진단제도, 재정유기 관리제도, 긴급재정 관리제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방재정을 진단해보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다? 자, 재정 진단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운영은 사후적 평가를 통해서 여기다 밑줄 사후적 평가입니다. 사전에 보는 게 아니라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무슨 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자, 지방재정 진단 실시할 때 자치단체 장은 누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행안부 장관.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을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출제자들은 이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기 딱 좋죠. 왜냐하면 재정이니까. 그런데 지방자치 문제는 누가 주무장관이다? 행안부 장관. 그래서 거의 행안부 장관이 한다고 하면 거의 99%는 맞다. 그렇죠? 장관 나오면 지방자치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99% 맞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재정유기 관리 제도도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를테면 자, 어떤 지역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번 같이 강원도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재정유기 관리 제도로서 자, 두 번째 보니까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한다든지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할 경우 심각기준에 해당한다. 그럴 때 4 보니까 재정유기 단체의 장은 재정 건전화 계획 및 이행 사항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뭐해야 돼? 공개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계획을 행안부 위에 보니까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밑에가 셈이 한번 남았는데 긴급관리제도 2015년도에 도입됐고 방금 같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3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위험 수준이 악화된 경우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이 30일 이상 지급받지 못하면 뭘 해줘? 행안부 장관이 긴급 재정 관리 제도라 그래서 자,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든가 긴급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시험에는 딱 한번 긴급재정관리제도라는 게 나왔고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가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랬다. 이 요건이 나왔어요. 상환인이 도래한 채무,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못할 경우. 우리 쌤들 핸드폰 60일 이상 돈 안 내면 끊기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일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까지 이제 시험에는 나오고, 그 다음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지방세가 나옵니다. 쌤, 문제로는 거의 대부분은 뭘로 나온다? 지방세 문제가 나와, 지방세. 자, 다른 건 상관없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겠어요, 쌤? 예산 제도에서 거의 다 다룬 제도라 그런 건 거의 안 나오고 지방세 문제가 나온다. 지방세는 거기 무슨 세와 무슨 세로 돼 있다 그랬어? 보통세하고 목적세, 그쵸? 자, 보통세하고 목적세. 근데 거기는 자, 보통세하고 목적세인데 도세하고 시군세만 나와 있죠. 그쵸? 자, 거기 특별시, 광역시에 대해서는 또 안 나왔는데 거기 다 묶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알아봅시다. 이거 한번 표가 이 지방세 표만 조금 잘 알아두시면 선생님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우리는 지방에서는 특히 광역자치하고 기초자치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자, 먼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이것부터 알고 한번 해봅시다. 광역자치는 뭐가 있겠어? 광역자치는 특별시, 그쵸? 광역시,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여러분 도가 있죠. 도, 경기도나 뭐 또는 뭡니까? 충청북도나 충청 이런 도가 있죠. 그 다음 자, 우리가 이 특별자치도가 있어. 제주도 같은 특별자치도. 그 다음 특별시가 있어. 특별자치도, 특별시가 있죠. 여기도 우리가 뭘로 봐? 광역으로 봐. 다시요. 여기까지 뭘로 본다? 광역으로 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 특별시는 서울, 광역시는 당연히 인천광역시에서 여러 광역시가 있죠. 그 다음 도도 여러 도가 있죠.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또는 제주도는 특별시니까 빼고. 그럼 여기는 이 특별시로서 제주도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갑자기 세종시. 그 다음 기초자치로는 시도, 시군, 자치구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지방자치로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배우면 되겠어? 특광, 도시 여기가보다 광역이다. 근데 이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취급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기 시군, 자치구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특광, 도도시, 시군구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렇죠? 그럴 때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광역시에서만 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뭐가 세금이 이 지방세가 있겠죠. 그럴 때 거기 보면 지방세에서 특별시, 광역시 지방세는 자 어떻게 오면 되냐면 자 담배 서비스에 있어요, 없어요? 지방 서비스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취득세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죠. 그다음 자 거기 자 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그다음 등록세 뭐 되겠지? 취득세, 주민세, 레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렇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있죠? 그 다음 자동차세 있어, 없어? 자동차세 있죠? 그 다음, 거기, 자, 주민세 있어, 없어? 주민세 있죠?
레저세 있어 없어? 레저세 있죠? 거기 봐봐. 표 보면 레저세 있죠? 그 다음, 자, 제일 밑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신설세라고 목적세로 있죠? 자, 다시 한번 외워봐. 그러면, 자, 지금 특별시, 광역시에 배당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이렇게 외우면 돼. 선생님, 여기 단비잖아, 단비. 그쵸? 단비를 취득한 사람이잖아, 취득자. 그쵸? 그러면 이렇게 배웁시다. 이번에, 어디에서 보니까 손단비시 나오죠, 손단비시. 그쵸? 손단비시 나왔잖아. 뭐죠? 뭐였지 않은데, TV 프로그램. 그냥 넘어갈게요. 모르시면. 손단비를 취득한 사람, 취득자가, 단비 취득자가 주례에게 빨리 결혼하고 싶으니까 빨리 결혼해주라 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그쵸? 그래서 다시요. 단비 취득자 주례 지지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다시 한 번만. 그럼 이 특별시 광역시 돈이고, 자, 그 다음 도세는 어떤 게 있는가 봐봐. 아까 특강 도시에서 이 도는 여러 가지 도를 말합니다. 경기도, 그 다음 강원도 이런 도에는 어떤 게 있어요? 보니까 자 취등 있어 없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쵸? 그 다음 비례세 있어 없어? 거기 지방소비세 비, 그 다음 레저세 레. 일부러 이렇게 조금 크게 썼어요 지금. 그쵸? 그러면 돈은 여기 많은 것 중에서 또 담배 소비세 같은 건 도에는 없어요. 안 거쳐요. 어디로 가? 특별시 광역시는 뭘 받는데, 담배 소비세를 받는데 도에는 그런 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취등, 비례, 지지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외워봅시다. 다시. 어떻게 외우냐면 손담비를 좋아하다가 뭐 했단 말이야? 뺏겠다. 그러면 좀 등신이죠. 그래서 취등자도 나도 너랑 비슷하게 잘했어. 그거 좀 지지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등, 비례, 지지 이렇게 외우면 돼. 취등, 비례, 지지.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게 있겠어? 아까 이제 하나 있는 건 뭐 제주 특별시라든가 특별도라든가 세종 특별시 같은 건 놔두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 이제 자치구에서 시군 자치구가 있다고 그랬죠? 시군에는 어떤 게 있는가 봐봐. 시군에는 자 주재자 담득 이렇게 돼 있죠? 주재자 담득.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주재자 담득. 그 다음 자치구에는 뭐가 있어? 자치구에는 자 면제, 그쵸? 자치구는 자 등록 면허세, 재산세, 그쵸? 뭐 등재해도 되고 면제해도 돼. 면제.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런 것들은 좀 외워놔야 나중에 문제 푸는데 쉬우니까. 이거 다 뭐 어떻게 외워요? 말로 만들어서 외울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자, 보시면 거기 뭐 재산세도 어디 재산세하고 특별시 재산세하고 이 광역시 특별시 자치구하고 광역시 자치구하고는 좀 다른데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어떻게 된다 여기 쌤 봅시다. 그러면 시군에는 어떻게 해오면 돼? 그런데 자 여기 봅시다. 담비 취득자 줄의 지지 이렇게 했죠. 그다음 여기는 취등 비례 지지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주제자가 누구냐? 아까 주제자, 그렇죠? 이렇게 이 주제자는 누구였다? 담득이었다. 이렇게 해오시라고. 주제자 담득. 그다음 자 자체구는 못 받았다, 면제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면제. 그래서 일단은 이걸 조금 외우셔야 돼. 이게 시험에는 이 전체적으로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외울 때는 이야기를 넣어서 외우면 좋겠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손담비를 취득한 사람이 주례에게 지지를 요청했고, 자 손담비에게 뺏긴 사람은 취등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취등 나도 비싸다 비례 지지했고, 자 시군구에서는 주제자가 누구였다고? 그런데 이걸 주저한 사람들이 담득이었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금 손담비 씨는 조금 여러 가지 구설수가 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자치구는 그런 부분에서 뭘 받았다? 면제 받았다. 왜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됐습니다. 재미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거기 봐봐 쌤. 그럴 때 우리가 어디까지를 자 여기는 다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는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봐봐. 여기까지가 무슨 세라고 돼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세. 여기 두 개는 무슨 세? 목적세라고 돼 있죠. 목적세는 그 목적에만 쓰이게 돼 있어. 목적에. 그래서 목적세는 지지입니다. 지방교육세하고 지방자원시설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재미없겠지만 나중에 외울 때는 이거 안 외우면 시험 볼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디까지 다 해서 289페이지 국세까지 해서 다 외우면 참 좋겠죠. 289페이지 보면 국세 있어요 없어요? 국세 있죠? 국세까지도 좀 외워두면 좋겠다. 자,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니까 국세는 외우는 방법은 나중에 시험 남겨놓고 가는 걸로 하고, 국세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보통세와 국세도 목적세가 있고 간접세하고 직접세가 있죠. 그럼 직접세는 아까 뭐한 사람이 본 사람이 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많이 벌면 누진세, 그런 거 누진세라고 그래요. 많이 벌면 많이 내죠. 그런데 간접세는 거기 보니까 부가가치,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이런 것들은 많이 번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부계주 증인이라든가 거긴 법소, 상증종 이런 것들은 직접세, 간접세고, 자 국세로서 목적세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교구, 농 그럼 되겠죠.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쌤들 오늘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쌤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거의 대부분 다 풀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교부세하고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문제 풀어보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사무로서 자치단체의 경비사무를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안부 장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때 중앙관서의 장은 뭐였어요?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 말하죠. 2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이미 성립됐으면 추가경정 맞죠?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입니다.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 이 부분 이거 끝나고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간 전용 가능하다고 그랬죠. 5번,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아까 나온 내용이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일 수입이 차지하는 지워버렸네. 우리가 총수입에서 자주재원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지방세입과 세입 수입 차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서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재정 자립도가 올라온 말이 안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자, 특히 팁방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지방세니까. 자, 그럼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재정자립도가 뭐였어요? 재정자립도가는 자, 어떤 거 총재원이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의존재원 플러스 의존재원 플러스 자주재원, 그렇죠? 자주재원. 이거 총재원이죠. 플러스 자주재원 비니까. 만약에 여기가 어떤 걸로 자 거기에서 자 7번 문제 봅시다. 지방자치 재정자립도에서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세를 증액하면 재정자립도 이걸 증액해 버린다. 그쵸? 이게 적더라도 이걸 증액해버리면 분모가 적으니까 재정자립도는 훨씬 더 뭐하겠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겠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올라간다고 돼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재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거 세출의 질 같은 걸 나타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어디에다 쓰는지 나타낼 수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 자립도가 높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8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정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주면 뭐가 커집니까? 자주재원이 커지겠죠. 이전해버리면. 아까 자 국세가 있어서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를 국가가 걷은 게 아니라 니네 지방에서 걷어서 지방세로 써. 그러면 정말 이 부분이 커져버리겠죠. 그렇죠? 자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지방수요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일 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일 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방재정에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로 구성되며, 자, 지방채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주재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 않아. 우리 법에서는 빼버렸고 학문적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지방채는 보통 제3의 독립된 재원으로 간주하니까 여기서는 빠져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로 하거나 자,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 조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점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가적 재정에 대한 의존도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지방재정의 재정자립 또는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규모 중 자주재원 차지하는 비율로 그 계산식에 있어서 분모와 분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한다. 그렇죠? 자주재원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의존. 그러겠죠? 여기는 늘어봐야 둘 다 는 거잖아. 위아래가. 그렇죠? 근데 이건 여기는 없잖아. 그려놓고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죠. 지금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쌤 지방공기업법 나왔는데 쭉 좀 넘어갑시다. 그 뒤에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는 자 25번부터 한번 볼게요. 25번부터 지금 뭐였으니까 세금 했으니까 세금 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거기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담배소비세, 재산세, 취득세, 레저세 중에서 우리나라 지방세가 아닌 것은 종합부동산세이다. 그렇죠? 자, 쌤판 아까 어떻다 그랬어? 여기 들어가는가 봐봐. 손담비를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자는 주례에게 뭘 요구했다? 지지를 요구했다. 이건 다 어디에 해당돼? 지방세에 해당돼. 그러면 자, 담배 소비세. 여기 있네. 지방세 맞네. 그다음 재산세. 자는 뭡니까? 지방 소비세, 취득세, 지방 소득세인데. 그다음 자, 재산세도 일단 지금 봅시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재산세 한번 봅시다. 시도세에서 재산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렇죠. 283페이지 봅시다. 283페이지. 자, 283페이지 시군세, 재산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그래서, 자, 거기 재산세가 있으니까, 거기 재산세도 지방세 맞죠? 그 다음, 당연히 취득세도 있고, 레저세도 있고, 다 지방세다, 지방세.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 우리가, 당연히 국세죠. 국세. 그래서 쌤이 283페이지하고 289페이지 한번 보면 289페이지는 명확하게 뭘로 돼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돼 있어. 289페이지. 봐봐. 국세는 내국세 관세가 있는데 보통세, 목적세 중에서 직접세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있어. 289페이지. 자, 밑에 이걸로 봐야 되겠구나. 밑에 보니까 지방세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다 있죠? 다시 돌아와서 26번 취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레저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건 목적세는 제일 밑에 있는 지지라고 그랬죠?
자, 289페이지 밑에 보니까 목적세의 지역, 자원, 신설세하고 지방교육세 있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다. 좋습니다. 자, 지방교육세, 교부세는 지방자치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드려야 될 거고. 여기 세금이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세금이 많이는 안 나왔어. 자, 세금으로 쭉 보면 다시 54페이지가 볼 수 있겠네요. 54페이지. 자,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이건 아닌데 지방교부세인데 여기도 교부세고, 그 다음 302페이지 밑에 봐야 되겠구나. 69페이지 69번 보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주세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주세이다.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아까 외우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기라고. 289페이지로 와서 종합부동산세 주세 국세 맞죠? 자, 주세도 국세 맞죠? 간접세, 주세. 인지세도 국세 맞죠? 자, 그런데 거기 있는 거, 자, 어떤 거?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는 뭐가 되겠어? 지방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70번. 개별 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는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국세까지 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외우는 방법은 쌤들이 별로 지금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외우는 방법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1번. 소방안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대강 이렇게 나왔는데, 쌤, 그러면 최소한 어디를 외워버려야 되겠어? 289페이지는 외워야 되겠죠? 289페이지는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외우는 방법에다가, 외우는 방법 써놓고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재산세라든가, 이건 뭐에서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에서 빠졌으니까. 자, 어떻든 이런 부분을 좀 잘 외워야 됩니다. 세금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거 있어요, 쌤. 어떤 게 있냐면, 284페이지 좀 보시면, 지방세는 뭐다?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시키는 거니까 꼭 법률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니까 국세 및 지방세도 조세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자,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3 봐봐. 헌법에서는 국민의 납세 의무와 조세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다음 4. 국세에 관한 법률은 1세목 1세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가가치세법, 등록세면 등록세법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6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의미 없으면 어떻게 돼 있어? 조례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방세와 조례 밑에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거기 마번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의미 없는 법령 외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할 수는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지방세의 원칙에서는 제일 많이 또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보편성이야, 보편성. 모든 지방자치의 세원이 고르게 분포돼야 된다. 자, 재정 수입에서는.
자, 그다음 좀 넘어가면 되고. 자, 시험 문제는 어떤 건 나왔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어떤 거?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거 나왔죠. 국세와 지방세 구별하는 거 나왔다. 그 다음 이제 하나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여러분 292페이지 지방직영공기업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 이걸 알아둬야 돼. 여기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지방직영공기업 한번 봐봐요. 지방직영공기업법. 자, 쌤 조금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이겁니다. 6페이지 보면, 5페이지 보면, 오늘 알아드린 거 5페이지 보면, 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경영 방식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직영기업. 그 다음 간접으로 경영하는 것은 지방공사하고 지방공단이 있는데, 자, 직영기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수도, 자동차, 궤도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지하철 이런 것들 궤도라고 합니다. 주택, 토지 개발 이런 거고, 지방공사는 거기 이제 중요한 건 직영기업은 행정기관이고 공무원 신분이고 직접 경영하니까. 그런데 간접 경영하는 것은 법인을 꼭 설립해야 되고 직원도 누가 아니라고 돼 있어. 공무원 신분은 아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꼭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 이건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뒤로 가서 간단히 보고 쉬었다가 여러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만 잠깐 그것만 보겠습니다. 자, 300페이지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 마을상수사업은 제외하고 공업용 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걔도 아까 도시철도사업이라고 그랬죠. 을 할 수 있다. 맞죠? 지방공기업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이것도 맞습니다. 모든 건 행안부 장관이 주가 된다고 그랬죠. 지방공기업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서 공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냐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는데 단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한번 5페이지 한번 봐봐요. 5페이지 외국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포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설립한다. 이건 맞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일반회계는 별도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이 필요 없는, 선생님 특별회계로 하는 건 맞는데, 자, 이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는 없죠? 예산심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당연히 지방공기업법이 없는 내용들은 어떤 것에 법이 적용을 또 받겠어? 그렇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또는 주민재정법 여러 가지 관련 주민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으로 목적으로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맞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 운영 설립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공기업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중기 지방계획, 지방재정투자 심사, 행정사무감사, 성인지회사제도 재정 공시 중에서 지방재정의 사정관리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 심사, 성인지예산제도이고, 재정사무감사하고 재정공시는 사후제도입니다. 사후관리제도입니다. 그 다음 다음에서 설명한 지방세 원칙은, 자, 지방 간 고르게 분포돼야 된다. 뭐 그 영어에서 금방 알겠죠?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33번 봐봐요. 33번. 지방공기업에서 자동차 운송사업은 지방직영기업. 아까 선생님 다시 거기서 5페이지 자동차 운송사업은 지방직영기업 대상이 되죠? 지방공기업에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제한다.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50% 이상 또는 전액 자치단체 출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고 하기 힘들겠죠. 지방공기업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에서 지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거기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지방공기업에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를 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 자본금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죠. 지방공기업의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립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맞고, 지방직영기업의 직원은 대부분 민간이 아니라 지방직영기업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그랬죠. 지방공기업의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의 형태로 설립, 경영한다. 맞고, 일반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업 등이 지방직영기업에 속한다. 보시면 되고, 맞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합니다. 맞습니다. 지방공기업상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가 새로운 법을 설립해 운영하는 간접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은 일반 회계와는 별도로 예산의 심의 확정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이거 계속 나오죠. 필요 있다고 그랬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긴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죠. 아까 나온 것이 조금만 변화시켜 나왔죠. 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금 독립해 있어서 직접 한다고 그랬어. 직접 한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통지를 말이 안 되죠. 일단 자, 여기까지 일단 어떤 거다 우리가 자, 그렇죠.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여기 지금 지방 공기업을 대강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다 한두 가지만 더 놓고 쌤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이번 정리할 때는 이 부분 좀 빠진 부분에 한두 가지 넣어서 정리했습니다. 46번 한번 보겠습니다. 46번 지방 통제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봐봐, 지방직영기업은 거기 우리 6페이지 보다시피 누가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단체장이 통제하겠어, 안 하겠어? 통제하겠죠, 당연히. 상수 사업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설립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 상수는 관리 감독하겠죠. 또 몇 번이요? 35번. 공기업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그렇죠. 아까 지방 공기업이 부채가 몇 퍼센트, 자본금의 6배를 넘으면 우리가 무슨, 여기 아까 설명이 조금 해드렸거든요. 아까 6배를 넘으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선생님 281페이지 한번. 재정위기관리 제도를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봐봐요. 선생님 281페이지 폈나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자, 거기 재정위기관리 제도 한번 봐봐. 재정위기관리 제도에서 뭐가 됐을 때, 자, 양가로 입어보니까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한다든가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할 경우 심각기준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행안부 장관은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지방위기관리 제도를 위기관리라고 지정할 수도 있겠죠. 지금 춘천시는 지방위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할 수 있어?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실시하고 방금 위기관리 지역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은데 이런 거 할 수 있다. 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다른 문제는 다 지금 국세하고 뭐 구분하는 문제가 좀 나왔어요. 지방세하고 구분하는 문제. 지방세는 보통세하고 목적세를 구분하는 문제. 이렇게 나왔죠, 지금. 특히 다른 시험 보면 국세 중에서 직접세하고 간접세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지방세에서도 자, 특별시 아니면 광역시 지방세인지 아니면 어디의 지방세인지, 우리가 경기도나 충청부터 이런 도의 지방세인지, 그 다음 자, 여기 봅시다. 시군의 지방세인지 아니면 자치구의 지방세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시험에 이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문제는 좀 덜 나왔는데 여기 문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선생님 뭐 해야 되겠어? 왜 국세입니까? 이런 게 없어. 왜냐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 외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 11개 외우고 여기 지방세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외워줘야 되겠죠. 외우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해봤더니 쌤들이 재미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이 단비 취득자는 주례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 지지를 요청했다. 뭐 이렇게 외우면,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시구는 담비에게 진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그 사람을 취등자라고 그랬죠. 취등자는
비례해서 나도 지지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물론 지지는 목적세니까 밑에 써야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자치구, 여기 한 칸씩 갑시다. 지금 한 칸이 여기 특광, 그 다음 여긴 도, 시, 군, 구. 자치구. 근데 여기서는 주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주재자가. 여기 이런 결혼을 다 주재한 사람이 단비라고 그랬죠? 그쵸? 그럴 때 구에서는 아니야 나는 면제됐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됐어. 이렇게 애울 수 있어. 애우스. 넣어서 애우면 금방 애워지는데 이건 지금 하지 말고 뭐 하자? 시험 다음번에는 하면 되겠죠? 국세와 지방세도 애우는 방법,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나왔어요. 지방재정에서는 이거 하나 나왔어. 어떤 거 하나 나왔냐면 지방재정조정제도. 그러니까 지방세는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단 크게 개관이 있고 지방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방같이 지방 공기업이 있고 시험에 나오는 영역으로 보면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제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방재정조정제도 이거 한 번만 보면 돼. 이거 보고 쉬겠습니다. 바로 이것만 보고 쉬겠습니다. 거기 293페이지 표가 중요했어요. 표. 국가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건 뭡니까?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죠. 293페이지. 미안해. 293페이지. 표 있죠? 그래서 자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고 지방재정 내에서도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로 못 줘. 조정교부금 주죠. 또는 시도비 보조금 좀 주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국가에서 어디로 지방으로 내려온 것 보통 교부세하고 보조금. 그 다음 지방에서 큰 지방에서 작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 광역에서 시군구로 내리는 걸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시도의 보조금은 여기 보조금이란 말과 겹치니까 그냥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뭐 어떤 거 하면 되겠어? 조정금 이러면 되겠죠? 조정교부금 합시다. 조정교부금. 그럼 결국은 지방재정조정은 이런 게 있겠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국가는 여기는 의존자원이잖아. 그렇죠? 국가는 왜 주고 아까 왜 준다고 그랬어? 교부세는 왜 준다고 그랬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니까. 대신에 보조금 왜 준다고 그랬어? 국가에서 맡긴 사무들이 있으니까 그 사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조정교부금은 여기서는 또 왜 주겠어? 이번에 이제 작은 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주겠죠. 말 그대로 조정한다잖아요. 조정. 자, 이제 이것만 보면 다 문제는 다 파악할 수 있다. 다시요? 그냥 전반적인 개관 이야기하고 재정 자립돈이 뭐 이런 이야기 좀 넣고 그다음 재정 자립돈을 해서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자립돈에 대한 거. 그다음 지방세하고 국세와 지방세 또는 광역시세하고 도세 뭐 여러 가지. 그다음 지방공기업, 지방재정조정.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뭘로 나눠진다 그랬어? 직영하고 직영방식하고 그다음 간접적으로 법인을 세워서 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직접 방식하고 간접적. 간접적으로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공사로 하는 경우하고 지방공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든 여기는 100%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여기는 50% 이내에서 법인 다른 외국인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지방공사고, 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이고, 그렇죠? 뭐 어렵지 않는 거잖아. 그다음 이제 이 부분만 잘 받으시면 되겠죠. 교부세 같은 경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